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일본이 자신의 정보가 맞다면서 한국의 정보와 다른 결과를 내놓았는데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가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정보력이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했고 이런 수준 낮은 정보와 분석력으로는 아시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미국이 다시 생각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이는 CIA에서 한국과 긴밀한 연합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일본에서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미사일인 SLBM을 발사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중국은 대만의 항공 방위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띄우는 등 도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고 일본은 자위대가 30년 만에 전국 단위 훈련을 했으며 미국은 대만 해협으로 캐나다 군함과 합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구멍이 나지 않게 각 국가가 주어진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이 아시아의 구멍이 되고 있음을 미 국방부가 중앙정보국인 CIA와 국가정보국 DNI의 보고서와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일본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신임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예의상의 전화였을 뿐 핵심적인 토의는 CIA의 번수국장과 나눈 논의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국가정보국 DNI의 에브리 레인스 국장도 방한하여 아시아 안보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양대 정보국장들이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일 안보의 한 축으로서 일본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25일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언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난 19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했는데 한국은 한 발을 발사했다고 분석 발표했으며 일본은 두 발은 발사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존 커비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에 대해 양국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 발이라고 언급해왔다면서 일본을 죽이고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CIA와 DNI가 한국 측과 협의했을 당시 한국의 정보력과 분석력에 대해 인정했으며 그래서 한국 측 정보와 미국의 분석으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견은 어째서 묵살이 되었는지 그 바탕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일본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다 세이코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한국이 알려줬다고 말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졌을 만큼 정보의 습득에서 한국에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국무부에서 유출된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베가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일본을 좀 더 안보의 중심으로 뒀지만 아베 집권 외의 모든 시간들은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극비 사항들은 일본과 공유하기 어려워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사이버 안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적 측면에서의 공유가 어려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일본은 아시아 안보의 주변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됐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동맹을 강화하며 미래의 사이버전을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보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을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가입설까지 나온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수준 차이는 정보전뿐 아니라 실제 무력 부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자위대의 방위력이 수준 미달이라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실제 중국이 무력으로 탈출을 시도할 경우 100% 빼앗긴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서 아시아 안보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삽질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안보의 중심이 한국으로 완전하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자 일각에서는 아베가 하려고 했던 헌법 구조를 수정하여 군대를 가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보력의 구멍이나 수준 미달의 전투력을 채운다고 하는데요. 평화 헌법 구조는 일본이 2차 대전에 패전하면서 미국이 만들어준 억제력으로 앞뒤 없이 헌법을 개정하면 미국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미국의 양대 정보국과 국방부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자 분해하는 일본 반응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발표하는 게 좋아 보인다. 미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서 자위대의 수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말았어. 이래서 지소미아를 유지했어야 북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였다. DNI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CIA의 국장과 연달아 방문하여 대표회의를 한 거 보면 미국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라고 봐야 한다. 이건 한국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북한을 견제하는 강력한 움직임을 내포했다. 일본은 북한의 일이라면 계속 끼어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한국만큼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 정보력이나 신경 쓰는 게 적은 거라고 봐야 해. 당연히 가깝고 신경을 많이 쓰는 한국이 정보력이 높은 건데 미국이 너무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끊겨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그나마 한국 쪽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노다 세이코가 그랬지. 미국은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적격인 게 맞아. 자위대는 레이더도 보는 방법을 몰라서 어선과 충돌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혔잖아. 스스로를 군인이 아니라 경찰 정도로 생각하니까 전쟁이라는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일본도 한국이나 북한처럼 군대를 가져야만 이런 쪽팔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정보전도 결국에는 IT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갈라파고스 일본이 한국에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왜 열을 내는 거냐? 당장 일본의 모든 개인이나 지자체들도 한국의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잘 지내고 싶어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몰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CIA와 DNI는 그것을 판단하러 갔다고 봐야 해.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하는 무력 도발은 한국의 무기 개발과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높여주려는 일종의 바람잡이 같은 롤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이용당하는 거지. 요즘 상황만 본다면 한반도가 통일되는 일은 없겠어. 나는 일본이 무시당하고 한국이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는 두 나라가 계속 투닥거려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통일되면 한국의 위험 요소가 사라져서 해외에 미친 듯한 투자 러시가 시작될 거야. 일본은 확실히 대표의 순환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 일반적으로 나라의 대표는 1급 비밀을 공유하는데 스가처럼 1년만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라도 긴밀한 협약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일본도 한국처럼 대표를 국민투표로 뽑아서 한국처럼 5년이나 미국처럼 4년씩 연임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해. 지금 총리 선출 방식은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고 나라의 대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일본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건가? 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 그리고 독도까지 한중러에 모두 져버리고 나면 전쟁할 일도 없고 내수로도 충분히 살아가면 되잖아. 왜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까지 끼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발버둥치는지 모르겠어.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입김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와 아베가 있었을 때는 아시아의 중심은 단연코 일본이었는데 바이든이 빨리 실각하면 좋겠어. 설사 트럼프가 돌아오더라도 기시다는 무리다. 스가 때보다도 기대가 되지 않는 총리야.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었어야만 했다. 이도저도 되지 않는 상태라면 차라리 한국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어때? 연이어 식무기로 중무장하는 한국과 주민들은 도우러 갔다가 도둑질만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중에 동맹을 맺으라면 당연히 한국 쪽과 더 긴밀한 게 당연하잖아. 이건 일본인이라도 인정해야만 해. 한국의 로비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아마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탐하고 있으니 한국을 잘 구슬리는 중이라고 봐야만 해. 물론 이건 일본의 좋은 말은 아니다. 일본은 그렇게 빼앗을 기술조차 없는 추락한 나라라고 봐야만 하니까. 미국은 계속 일본은 무시하고 패싱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를 빨리 알아차리고 행동해야 하는데 자만당은 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만 미쳐 있어. 선거가 모두 끝나서 자민당의 승리가 되더라도 나라 간의 전투에서는 한국의 완패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